네, 계속해서 코로나19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등교 수업을 앞두고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방역 수칙이 꼼꼼하지 못해서 비판이 컸는데요. 네, 조금 전 내용을 보강한 새 수칙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된 에어컨 사용은 창문을 3분의 1가량 연 상태에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새로 나온 방역 수칙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지금까지 지난 3월에 첫 번째 학교 방역 수칙 초안이 나왔을 때 네. 비판이 됐던 지점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또 상황이 변한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이것에 맞춰서 보강이 됐는데요. 아쉬운 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선 바뀐 점은 학생들이 등교 일주일 전부터 스스로 가정 안에서 자기 건강 관리 상태를 조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천공항 공항검역에서 자가격리 앱이라는 걸 깔아주는데요. 뭐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스스로 휴대전화나 PC 등을 통해서 자기 건강 상태를 이제 입력하는 건데요. 예. 체온을 입력하거나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최근에 메스꺼움, 미각, 촉각 마비가 코로나19의 증상이라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가족 가운데 해외 여행이 있는지도 추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설문 등을 통해서 설문에서 한 문항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등교를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네. 결정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의심 증상이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지금까지 초안에 따르면은 임시 관찰소라는 걸 학교에 만들게 돼 있는데 네.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시 관찰소를 만들게 되면 방역 문제도 있고 또 양호실을 이용하게 되면 다른 학생의 감염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바로 선별 진료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졌고요. 아, 예. 그 대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생과 교사 모두 귀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수칙이 바뀌었고요. 예. 이제 가장 논란이 컸던 게 에어컨인데요. 에어컨은 수업 시간에 가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대신 창문을 3분의 1 정도를 개방한 다음에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칙을 했고요. 네. 일단 학교에서 일과 시간이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창문은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정해졌고요. 날이 네. 너무 더워서 창문을 계속 열어놓을 수 없을 때는 에어컨을 틀되 창문을 3분의 1 정도 여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요. 네. 공기청정제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청정제가 그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공기청정제는 가동을 자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 예. 체육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육을 하다가 중국에서 뭐 사망한 사례 어제 네. 소개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언급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그 명확한 그 수칙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수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는 등하교 때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항상 착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예. 점심 식사 시간을 예외로 한다라고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에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또는 벗어도 되는지에 대한 이 수칙이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또 추가로 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그럼 뭐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수칙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수칙의 내용이 아예 없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꼼꼼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고 수칙에 담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실 중국 내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 KN95 마스크 정도의 아주 그 방역이 잘 되는 그런 마스크를 쓰게 되면 사실 호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네. 일반 의사나 간호사들도 그런 마스크를 쓰면 1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호흡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체육 시간에 그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번 수칙에는 빠졌습니다. 이 수칙도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바뀔 수도 있겠네요. 물론이죠. 수칙은 계속해서 바뀌어야 예. 됩니다. 그리고 물론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모든 생활의 수칙들도 앞으로 하루하루 지내보면서 계속해서 수정을 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될 경우도 지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모두 귀가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럴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출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출결 문제도 사실 이제 상당히 논란이 돼 있었고 궁금한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원칙은 코로나19로 출결의 처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생기거나 의심 증상자가 생겨서 집에를 가거나 그 후로 등교 중지가 되면 이것은 다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학교에서 코로나19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출석을 못하는 것은 다 출석으로 인정을 하는 걸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군 학생들이 있죠. 기저질환이 있거나 뭐 장애가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결석을 하게 되면 이것도 출석으로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조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위기 경보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일 때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수업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도 뭐 수칙이 발표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학교의 그 수업이라는 게 뭐 이론적인 수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습도 있고, 그다음에 창의적 그 체험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성적 산출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요. 수업을 이론과 개별 활동 중심의 수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 체험 활동은 뭐 단체 활동이라든가 예. 또는 숙박형 활동, 뭐 야영 같은 거 가는 것, 그다음에 외부 기관을 방문하는 무슨 진로 교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가급적 다 축소를 하고 이론과 개별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하기로 했고 확진 학생이 나오면 곧바로 원격 수업으로 돌입하는 것으로 수업의 방식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가정학습도 이제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 생활 속의 수칙 가운데서도 좀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손봐야 한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특히 아프면 3, 4일을 쉰다. 이런 수칙은 현실적으로 좀 지키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국민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게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행이나 인식도 지금까지는 아프더라도 가급적 학교를 가거나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을 성실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예. 지금부터는 아프면 3, 4일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쉬고 싶더라도 회사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손해를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선뜻 쉰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하지만 아픈 사람이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상병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병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치료하는 동안에 그 잃게 되는 소득, 예. 이런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수당으로 보전해주는 이런 그 수당이 있습니다. 이 상병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수당을 도입하게 되면 사실 쉬더라도 보전이 되는 어느 정도 보전이 되고 이것도 국가 재원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회사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데 예. 문제는 이 재원이 한 1조 한 8천억에서 1조 7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정부 쪽에서는 이 그 3, 4일 쉬는 이 수칙을 공공기관에 먼저 적용을 하겠다. 뭐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일반 회사하고 또 위화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공공기관은 쉬는데 우리는 못 쉬느냐. 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일자리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휴식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그 자리를 누군가가 일자리를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단거리든 그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어쨌든 일자리 연계하는 방식하고 또 연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죠. 네. 이런 논의에 이어서 지금 이 아프면 사나흘 쉬기 이거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예. 법제화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뜻 보기에 야 이건 지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3, 4일 쉰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지금처럼 수칙이라는 권고를 통해서는 이게 확실하게 정착하기가 좀 쉽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법제화가 필요한데 네. 이제 법제화를 하게 되면 따르는 것이 바로 처벌입니다. 근데 이 처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큰 고민이라서 예. 일단 정부는 그 순서를 어떻게 정했냐면 일단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든 뒤에는 사회적이나 행정적인 지원부터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지켜졌을 경우에 생기는 일각의 한쪽의 어떤 손해라든가 또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예. 그 고민이 이제 마련이 되면 그 후에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만드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게 관련 부처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예.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뭐 민간 기업 그러니까 정부와 부처와 또 개인과 또 기업과 이런 모든 주체들이 다 네. 협의를 해야 되는 꽤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또 대중교통에서도 워낙 복잡하지 않습니까? 원래 네. 대중교통이. 근데 연휴가 끝난 뒤에 좀 더 복잡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사실상 거리 두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국민 여론조사 때 두 번째로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수칙이었죠. 왜냐하면 뭐 어제 YTN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지하철 같은 곳에 예. 이미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수준까지 이제 네. 그 승객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2m 거리를 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손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뭐 반드시 1, 2m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 거리 두기가 힘들면 마스크를 반드시 쓴다라든가 이런 보완책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또 그 좌석을 예매하는 그 교통표는 한 좌석을 띄거나 지그재그로 예매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버스의 수익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매할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기왕에 발표한 이런 수칙 가운데에는 이렇게 손을 보거나 또는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들이 이 이해 충돌이 여러 가지 많다. 그 네네. 가운데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식당 같은 경우 카페 이런 데 탁자 간격 조항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뭔가 좀 고려해 줘야 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탁자를 사이를 2m 이상 두게 되면 그 식당은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주 조그마한 그 소규모 식당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소상공인들이 훨씬 더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안들을 연구를 좀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수칙의 개정도 지금 빨리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또 결혼식, 뭐 장례식장, 종교시설 이런 부분들에서 좀 수칙이 좀 낯설더라고요. 지켜야 될 것들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근데 저희가 흔히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갔을 때 봐왔던 그런 풍경들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예. 있죠. 네. 결혼식은 보면 일단 그 축의금은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주도록 이렇게 이제 수칙이 돼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음식을 대접하기보다는 답례품을 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개 우리가 결혼식을 가게 되면 식장에 가서 축하를 해주고 다들 식당에 가서 왁자지껄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이런 네. 게 사실은 이제 우리의 결혼식 풍경인데 네. 문화고 이런 문화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례식장은 유가족들이 다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조문객을 맞을 때도 마스크를 다 쓰도록 예. 합니다. 네. 예. 악수보다는 목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서로 맞절을 하고 악수를 하면서 위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목례로 대체를 해야 되는 이런 이 바뀐 문화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종교 시설은 뭐 노래나 이런 소리를 내는 것들, 네. 합창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사실은 자제하도록 권고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종교 행사의 모습도 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그리고 대개 교회나 이 사찰을 가게 되면 항상 끝나고 나서 서로 식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자제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낯설 수 있는 이런 그 문화들을 수칙을 지켜가면서 하나하나 좀 착근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은데 사무실 방역 지침을 보면요. 네. 사내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수칙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직장을 다니는 특히 저희들도 직장인으로서 이제 상당히 많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대표적으로 권장되고 네. 있는데 첫 번째는 사내 소규모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회식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예. 저녁에 끝나면 같이 회식을 한다거나 사내에 어떤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는 것들 다 자제하도록 돼 있고요. 또 하나는 퇴근 후에 일찍 귀가를 권장합니다. 네. 지금과는 정말 상당히 다른 모습이지만 예.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출장도 가능하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무실 내의 풍경을 굉장히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입니다. 좀 살펴보면 이행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 이해관계의 차이, 또 관행과의 차이, 충돌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특히 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이 바뀐 수칙에 맞출 수 있는가 이것도 사실상 사무실의 방역 문화를 이제 안착시키는데 굉장히 관건으로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런 많은 수칙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잘못된 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시로 손을 봐야 되지. 이것이 뭐 정부 당국에서 내놓은 수칙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학교 방역 수칙 정부가 새로 보강해서 내놨는데요. 역시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적지 않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